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에서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분자를 표현하는 방법 또는 원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루이스 전자점식이란 무엇이냐면 원자과 전자를 이 원소 기호를 놓고 주위에다가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플로린을 가져와 봤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을 알기 전까지 이 원자의 모델을 그릴 때는 가운데 원자 핵 그리고 주위에 전자를 이렇게 그리는 형태로 했었는데요.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9번, 그래서 원자 핵의 전하는 9 플러스,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7개를 놓는 그런 그림으로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플로린의 전자수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플로린 등등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린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7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전자를 하나씩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처음에 이렇게 하나씩 먼저 이렇게 찍어줍니다. 각 방향마다. 그리고 하나씩 다 찍고 난 다음에는 여기다가 나머지는 전자를 쌍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주는데, 자, 여기서 여기 하나 있는 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홀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홀전자부터 이렇게 채워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전자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홀전자를 처음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전자쌍의 형태로 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우리 1주기부터 3주기까지 있는 원소들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보면, 먼저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하나만 그려주면 됩니다.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다음에 베릴륨은 홀전자 2개, 그리고 궁소는 홀전자가 3개, 그리고 탄소는 홀전자 4개, 그리고 질소부터는 이제 홀전자를 일단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전자쌍의 형태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 6개니까 마찬가지로 홀전자를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전자쌍의 형태로, 플로린은 아까 했듯이 홀전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자쌍으로 그려줍니다. 18조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사실 없고, 루이스 전자점식의 제일 주된 의의는 화학결합할 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결합 옥텟 규칙 이게 있는데 18조 원소들한테는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18조 원소는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한 상태에서 화학 결합을 하지도 않고 원자과 전자수도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 하나입니다. 이 3주기 원소니까 세 번째 껍질에 원자과 전자 하나, 그리고 마그네슘 2개, 알루미늄 3개, 그리고 규소 4개, 그리고 인 5개니까 홀전자를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자쌍, 그리고 황 이거 채워주고 나머지 전자쌍으로, 그리고 염소 마찬가지로 홀전자를 먼저 채워준 다음에 전자쌍을 나머지로 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자의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결합을 나타내는데 쉽다고 했죠. 그러면 결합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하게 되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은 두 개의 원자가 각각 하나 또 각각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그런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이 플로린 기체, 플로린 분자를 먼저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플로린과 플로린 있으면 플로린의 각각의 이제 원자의 원자과 전자는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보이시면 원자과 전자 홀전 나타내보면 홀전자가 하나 있고 홀전자가 또 하나 있죠. 이제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묶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플로린 원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자가 8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 원자를 봤을 때도 이렇게 전자가 8개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두 원자 모두 전자 8개를 최외곽 제일 마지막 전자 껍질에 이렇게 배치를 시켰다는, 그래서 이렇게 화학 결합이 완료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두 개 결합에 참여한 전자쌍을 뭐라고 하냐면 공유 전자쌍이라고 말을 하고, 요 바깥에 있는 요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거를 더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비공유 전자쌍을 나타내도 되고 나타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공유 전자쌍을 전자쌍 하나에 이렇게 줄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바로 루이스 구조라고 부릅니다. 루이스 구조 또는 루이스 구조식, 그냥 줄여서 구조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 한 쌍, 즉 공유되어 있는 전자 두 개를 나타내는 게 요거 선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은 나타내도 되고 안 나타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빼버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시 물을 한번 볼게요.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번 각각의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수소는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는 어떻게 되느냐? 6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산소가 8개, 수소가 2개, 이렇게 해서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 하지만 수소는 예외적으로 2개 이렇게 들어가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 전자쌍이 여기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표시하면 굉장히 쉽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으면 다음번에는 조금 어려운 걸로 가볼까요?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가운데에 탄소가 있고 옆에 바깥쪽에 이렇게 산소가 있는 상태로 있는데, 자,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탄소부터 먼저 배워볼까요? 탄소 4개, 그리고 산소는 6개, 그리고 이쪽도 6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삐져나갔으니까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되면 탄소는 지금 4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4개가 더 필요하고, 산소는 6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각 2개씩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탄소가 2개를 이쪽 산소에 왼쪽 산소에 2개를 주고, 왼쪽 산소가 남아있는 홀전자를 전부 주게 되면, 그리고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전자 2개와 이 오른쪽 산소에 있는 홀전자 2개를 주게 되면 바로 이런 형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공유, 이렇게 공유하고 나머지 홀전자 2개씩 이렇게. 자, 이렇게 결합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탄소 전자 8개, 그리고 산소도 전자 8개씩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탄소와 산소 사이에 전자쌍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전자쌍 하나, 둘, 이쪽도 하나, 둘. 자, 이렇게 되면 루이스 구조식을 만들 때는 전자쌍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선을 2개를 그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자쌍 2개, 전자 4개, 전자쌍 2개를 결합을 할 때 줄을 2개로 해주고,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중결합 라고 부른다. 자, 다음 식은 C2H2. 이게 뭐냐면 에타인이라고 하는 물질이고, 다른 말로는 아세틸렌이라고도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에타인, 아세틸렌,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가운데 탄소 2개, 끝자락에 수소 하나,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자, 똑같이 루이스 전자등식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고, 나머지 지금 이렇게 공유를 하고 났더니 이제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3개의 전자가 더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전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랑 묶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랑 탄소 사이에는 전자쌍 하나, 그리고 탄소와 탄소 사이에는 전자쌍을 3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결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쌍을 3개를 병행해 두고 있으니까 구조식을 통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쌍 3개를 두고 공유결합을 하는 형태는 삼중결합이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 그것도 마찬가지로 루이스 전자정식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공유결합 해가지고 공유결합에 참여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쓰면 이번에 다음에는 이온결합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온을 먼저 루이스 전자정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자, 이온을 나타내는 방법. 자, 먼저 나트륨 중성 원자가 전자 하나를 내놓고 1가의 양이온이 된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나트륨 원자는 루이스 전자정식으로 쓰게 되면 이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형태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자를 하나 잃고서 양이온이 된 상태면 이제 여기 있던 이 하나의 전자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바꾸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1가 양이온에는 루이스 전자점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염소 원자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1가의 염화 음이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염소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7개를 그려줍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이쪽에 뿅 하고 집어넣기 되는 거니까 염화 음이온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 이렇게 전자가 8개가 있는 상태로 음이온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자 하나만 있는 이온일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했는데, 이런 형태, 이거를 원자단 이온일 때는 어떻게 만들까요? 자, 원자단 이온.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수산화이온 가져와 봤는데, 수산화이온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거는 먼저 이 둘에 대해서는 공유결합을 나타내는 것처럼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고 수소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주는데, 자, 1가의 마이너스 이온이라는 거는 뭐다? 전자가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자를 홀전자에 있는 데다가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전체 대괄호를 해서 마이너스. 왜냐면 이 마이너스에 이 대괄호를 해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전체가 다 마이너스라는 걸 알려줘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전체 대괄호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구조식이 되겠죠. 이건 전자정식. 자, 원자단 이온은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탄산이온이나 황산이온 등등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탄산이온은 이게 되는데 황산이온은 루텍 규칙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빼고 탄산이온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탄산이온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탄산이온 같은 경우에는 산소는 각각 2개씩 더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탄소는 4개를 더 얻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탄소가 2개를 더, 탄소는 4개를 얻으면 되기 때문에 한쪽 탄소에서 하나, 한쪽 탄소에서 하나, 다른 맨 마지막 탄소에서 2개 이렇게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쪽에는 이렇게 2개, 이쪽에는 2개, 여기서는 전자쌍 이렇게. 즉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2개를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한 거고, 이 2개는 요거랑 요 하나는 이쪽에 있는 산소의 전자랑 하나는 여기 있는 전자랑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산소는 그러면 전자쌍이 2개가 이렇게 남아서 8개를 채웁니다. 산소 다 채웠고 이쪽 산소도 다 채웠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산소의 경우 이렇게 전자쌍이 2개가 있고 이쪽에 홀전자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자쌍 놓고 홀전자가 남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옥텟 규칙에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E-가 있다는 것, 즉 전자가 2개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넣을 거냐? 여기 홀전자 있는데 하나, 이쪽에도 홀전자 있는 산소 쪽에 또 하나, 이렇게 넣게 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전체는 E-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간단히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탄산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온을 어떻게 루이스 전자정식으로 만드는지 얘기를 해봤으니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 결합. 자, 나트륨 원자랑 염소 원자랑 만나서 염화나트륨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트륨에 하나, 그리고 염소에 7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내놓고 양이온이 되고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다음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해서 염화나트륨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걸 루이스 전자정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전자 하나가 여기로 들어간 걸로 쳐서 나트륨 플러스랑 염화이온 해서 마이너스 이온 대 이온으로 이온과 이온 하나의 이온을 하나의 그 괄호로 묶어서 대괄호로 묶어서 여기서 그 수산화 이온 한 것처럼 이온 하나를 대괄호로 묶은 다음에 대괄호 위쪽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부호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을 형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홀전자 2개, 전자 쌍으로 표시하지 말고 홀전자 2개로 표시해 주세요. 반드시. 그리고 산소의 경우 6개. 자, 이렇게 되면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어서 이가 양이온인 상태로,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어서 이가 음이온인 상태로 결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각각의 전자쌍이 이렇게 각각의 홀전자가 홀전자랑 결합을 해서 아예 넘어간 형태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전자가 없으니까 2 플러스, 그리고 산소는 전자 2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8개를 그려놓고 하면 된다. 괄호로 묶은 다음에
E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건데, 자, 칼슘과 염소 두 개. 칼슘의 경우에는 얘도 2조 원자과 전자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염소는 계속 했지만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7개죠. 그러면 염소가 두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홀전자가 이 염소 하나의 홀전자 그리고 또 하나의 홀전자를 각각 이 칼슘의 원자과 전자가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칼슘 중심을 이렇게 두고 괄호한 다음에 2 플러스 그리고 염소는 염화 1가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8개 하고 괄호하고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8개 하고 대괄호하고 마이너스. 자,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훨씬 보기 편하죠. 저쪽에 있는 이 그림보다 훨씬 더 이쪽이 이렇게 하는 그림이 보기가 훨씬 편하고 결합을 나타내기에도 훨씬 더 편한 방법입니다.